워렌 버핏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은 채로 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코인 중 옥석이 가려져서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쉬운 정보, 유익한 정보 전달하는 코인 상담소의 친절한 상담원 김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FTX 사태를 중간 점검해봤습니다. 투자할 코인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그 영상 촬영 이후에 리플, 알고랜드, 크로노스 모두 10%대 수익률을 보이다가 FTX의 파산 신청과 함께 손절 라인을 뚫고 내려가면서 모두 손절한 상태입니다.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더 큰 손실을 보지 않은 것에 만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5일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져서 최종적으로 FTX 사태에 대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래 무료 링크방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5월 루나 사태 이후 초유의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을 가져오고 있는 FTX 사태에 대해서 시간순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TX 사태의 발단. 11월 2일 코인데스크 US는 알라메다 리서치는 FTX의 관계기업이자 암호화폐 트레이딩 및 투자 업체로 FTX의 FTT 토큰에 크게 의존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 제기된 문제점이 알라메다 리서치의 보유 자산 중 80% 이상이 FTX에서 발행한 FTT 토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두 번째, 알라메다와 셀시우스의 성장 전략 유사성의 의문 제기. 11월 4일 알라메다와 셀시우스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 유사성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더티버블 미디어는 알라메다의 성장이 지난 6월 폰지 사기 형태로 몸집을 부풀리다 파산한 셀시우스 거래소와 같은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바이낸스 CEO의 트윗 한 줄. 전쟁의 서막. 11월 5일 바이낸스의 자오 창펑 CEO는 암호화폐는 너무 위험하다는 내용의 트윗 한 줄과 함께 FTT 2,300만 개를 바이낸스로 이동했고 직후 FTT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번째, FTT로 전이된 쟁점. 창펑 CEO는 트위터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 표지를 게재하며 단기 이익에 있어서 주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의미를 남겼고 이 트윗 이후 FTT 가격을 언급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었습니다. 이후 알라메다 리서치의 캐롤라인 CEO는 FTT의 자산 규모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FTX 뱅커런 징조, 전쟁의 발발. 11월 7일 시장에는 바이낸스가 FTX를 망하게 하려는 전략이다 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이에 창펑 CEO는 이번 FTT 관련 발언과 대처는 전쟁도 전투도 아닌 루나 사태에서 배운 위험관리 전략이라고 강조했고 만약 망하게 하려 했다면 알리지 않고 팔았을 것이다 라고 루머를 부인했습니다.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허이 역시 위험관리 차원이라고 짚었고요. 이에 창펑 CEO 이외에도 많은 고래, 개미 투자자들이 FTT에서 자본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FTX 출금 지연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FTX의 프리드먼 CEO는 자산이 안전하다고 강조를 했고 출금 지연 사태는 순간 너무 많은 출금 요청이 몰려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창펑 CEO에게 1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있으니까 협력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이에 비트코인 개발자 우디 베르트 하이머 역시 창펑 CEO와 프리드먼 CEO에게 토큰 규제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나 프리드먼만 동의하고 창펑 CEO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창펑 CEO는 일이 이렇게 커진 거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짐을 가득 짊어맨 낙타 등에 나는 지푸라기 하나 얹었을 뿐인데 우리의 잘못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바이낸스의 FTX 인수 서명. 11월 8일 바이낸스는 FTX를 인수하기 위해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창펑 CEO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가 도움을 요청했다며 우리는 언제든 거래를 철회할 재량권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바이낸스 FTX 인수 철회. 11월 9일 코인데스크 US에 따르면 바이낸스 측은 FTX 문제가 통제하거나 도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거래소를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덟 번째, 프리드먼 CEO 직원들 기업 내부 메시지로 퇴사해도 이해한다는 메시지 발송. FTX의 프리드먼 최고 경영자는 기업용 내부 메시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나의 역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들이 퇴사를 원한다면 이해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유출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FTX에 대한 미 정부 단체 법적 조사 천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품거래위원회, 미국 법무부 등이 연이어서 FTX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열 번째, FTX 코인판 리먼 사태. FTX에서 투자된 자본들이 이미 빠지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출금도 입금도 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FTX의 자산이 남아있다라면 해당 잔액을 스크린샷으로 기록하라는 조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FTX와 관련된 솔라나를 비롯한 코인들이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FTX의 파산 위기에 있어서 한동안은 코인 시장에 급격한 한파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11번째,
FTX US 파산 신청. 그 일이 있은 이후 11월 11일 FTX에서는 인출을 막고 파산 신청을 하고 본사가 있는 바하마에서만 인출이 가능하게 하는 등 파산 전후로 거래소를 이용하는 개미들을 배제하고 자신들만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2번째, FTX 리먼 사태가 아닌 엔론 사태? 쉽게 설명드리면 리먼 사태의 경우에는 투자 상품이 부실 상품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운영하는 상태에서 많은 손실이 쌓이게 되면서 파산이 된 상황이고, 엔론 사태의 경우에는 엔론이라는 회사 자체가 회사의 수익 자체를 회계 부정으로 인해서 회사 크기를 불리면서 커졌다가 경제 하락 시에는 자금에 문제가 드러나면서 미국 경제 시장을 뒤흔든 사기 사건입니다. 현재 FTX 사태는 파고 들어갈수록 리먼 사태보다는 엔론 사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TX는 알라메다를 통해서 고객 자금을 빼돌려서 투자하고 수익을 내서 갚아가려 했으나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계획이 틀어지고 문제가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13번째, FTX 사태 코인 시장의 위기인가? 확실히 정리하면 위기가 왔습니다. 전 세계 2위 거래소가 돌려막기, 고객의 자금으로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등 각종 불법 사기 정황이 드러나면서 무너졌고, 지난 1년간 루나 사태, 셀시우스 사태에 이어서 FTX까지 터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각종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각종 부정부패 사태를 겪으면서 하락을 하고 규제가 생기면서 건실한 기업들이 나오고 성장하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당장의 코인 시장에 자금이 빠지는 계기는 되겠지만 현재 수많은 자금과 기업들의 생사가 걸려있는 만큼 자정의 움직임과 규제들이 생기면서 현재보다는 안정적인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거래소들의 안정성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금 증명을 하자고 했고, 준비금 증명이란 것은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수치로 고객 자금으로 대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바로 지급 가능한지 보여주는 수치로 바이낸스는 바로 증명까지 했습니다. 이후 많은 거래소들이 준비금 증명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추가 문제가 보입니다. 준비금 증명을 한 이후에 대량의 자금 이동이 포착된 거래소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바이낸스가 마지막으로 준비금 증명 전후로 대량 자금을 이동했다는 것은 순간의 증명을 위해서 자금을 옮겨서 증명을 하고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것은 증명 자체의 신빙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심을 받게 된 대표적인 거래소가 크립토닷컴이며 연관된 코인의 자체 발행 코인인 크로닉스입니다. 그 외에 전 세계 각지의 다양한 거래소, 블록체인 발행 기업들이 검증 과정을 거쳐갈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라고 하면 투자는 진행하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낸스의 CG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 전 5가지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이 없다. 두 번째, 자체 토큰 판매로 연명을 한다. 세 번째, 토큰 락업에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 총 공급량은 많지만 유통량이 적다. 다섯 번째, 대출을 끼고 있다. 이 5가지 투자 원칙을 지켜가며 투자할 종목을 그리고 거래소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14번째, FTX 인수 가능성은 있을까? 바이낸스 인수 철회 이후에 FTX에서 각 거래소 기업들의 손을 벌리고 있지만 현재는 손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침몰하고 있는 배를 살리려다가는 그 소용돌이에 같이 빨려 들어갈 수 있기에 당연히 손절할 것입니다. 다만 이대로 망하게만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신입 CEO가 회생 전문가로 선임이 되었고 이미 구축해놓은 시스템이 있기에 그냥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인수를 하려는 곳은 반드시 나올 것이라. 15번째, FTX에 자금이 있다라면 어찌해야 할까요? FTX에 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해킹 이슈까지 대두되어서 앱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그렇게 되면 추후 소송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지털 암호화폐를 삭제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사라지게 되어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업데이트를 꺼두신 다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증거자료로 스크린샷을 찍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16번째, 국내 거래소는 괜찮은가? 국내 거래소의 경우에는 자사가 한국에 위치하고 있고 국내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시행된 특검법 이후에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 FTX의 문제였던 증거금을 활용한 투자는 없을 것이고 자체 코인 발행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코인 발행을 통한 부정 수익을 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17번째,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처 방안은 워렌 버핏이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은 채로 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위기 속에서 코인 중 옥석이 가려져서 투자 가치가 있는 코인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투자를 함에 있어서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수비적인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명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견실한 코인도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받아 담아가기에는 좋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하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한 종목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절가 지정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면서 궁금한 점은 아래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문의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코인 상담소의 김대리였습니다.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